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어제 청약을 마무리한 2021년 최고 경쟁률을 보여주었던 맥스트가 따상은 기본으로 갈 것 같은데 과연 상장 후에 따라 사도 괜찮을지 공부해보는 영상입니다. 어제 맥스트 청약 마감 결과 비례 경쟁률이 무려 6,700대 1로 2021년 공모주 중 가장 높았던 경쟁률을 기록했죠. 이러한 맥스트의 청약 결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균등 배정부터 살펴볼 텐데요. 균등 배정 수량이 12만 5천 주였는데 맥스트의 총 청약 건수가 18만 10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주를 배정받게 되는 투자자들이 약 70%의 확률로 배정을 받았으며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투자자들도 약 6만여 분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 비례 배정의 경우에는 비례 공모 금액이 19억 원이었는데요. 청약 증거 금액 6조 3천억 원이 모이면서 비례 경쟁률 6,762대 1을 기록했고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인 12,000주를 청약하셨을 경우에 2주를 배정받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균등과 비례 포함 일반 청약자 38억 원 모집에 무려 6조 3천억 원이 몰리면서 상장일날 따상은 기본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커진 맥스트인데요. 먼저 맥스트의 공모가 15,000원은 시가총액으로는 1,300억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장일날 공모가의 2배로 시작해서 상한가를 간다면 주가는 39,000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39,000원일 때 시가총액은 3,400억으로 예상됩니다. 맥스트의 투자설명서에 나와 있는 2023년 추정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맥스트는 2023년에 매출액 약 250억 원에 영업이익 94억, 순이익은 82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 따상에 성공한다면 시가총액 3,422억 원은 2023년 순이익의 42배라는 밸류에이션을 받게 됩니다. 상장일 주가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인 유통 가능 수량은 전체 상장 주식수의 31%, 약 260만 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러한 계산은 현재로서는 추정치입니다. 현재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유통 가능 수량이 약 284만 주인데요. 이 중에서 기관 투자자의 확약 신청한 물량 중에 최종 배정 결과를 확인해야 실제 유통 가능 수량이 나오는데요. 이는 아직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56만 주 중에서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인 39%를 곱하게 되면 21만 주가량이 나와서 이를 기반한 수치는 260만 주 31%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따상으로 행했을 때 해당 유통 가능 수량이 전부 매도에 나올 경우 39,000원에 260만 주가 매도가 나온다면 금액으로는 약 1,000억 원 정도가 매도 물량이 대기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스트가 상장일날 따상을 갈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이언트 스텝의 주가가 요즘 연일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AR 기술, VFX 기술을 이용한 실감형 컨텐츠 제작사인데요. 메타버스 수혜주로 알려지면서 2021년 3월 24일 상장할 당시에 공모가가 11,000원이었는데요. 7월 20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주가가 무려 11만 1,600원을 기록하며 시가총액 1조 60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영상을 촬영하는 오후 2시 반 기준으로는 주가가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주가가 10만원 이상을 상회하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11만원이라는 주가는 도대체 얼마의 멀티플을 받고 있는지 계산을 해보면 자이언트 스텝의 7월 20일 주가 11만원은 시가총액으로는 1조 700억 원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FN가이드 컨센서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예상 순이익 140억 원을 기준으로는 무려 PER 멀티플이 77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만약 이러한 자이언트 스텝의 멀티플을 그대로 맥스트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맥스트의 2023년 예상 순이익인 82억에 70배를 적용한다면 시가총액은 약 5,700억 원으로 주가로는 6만 5천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주가가 6만 5천 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장 이후에 상한가를 2번 더 가서 따상상상을 기록해야 주가가 6만 5천 원이 됩니다. 정말 맥스트가 따상상상 상한가를 3번 갈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모주의 상장 초기 주가 흐름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자이언트 스텝이 주가가 10만원을 넘을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7월 13일 맥스트의 공모주 청약 분석 영상을 만들던 시점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주가가 77,000원이었는데요. 이때도 저는 이 자이언트 스텝 주가가 10만원을 갈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7월 13일 종가 77,000원을 기준으로 매수했다면 오늘 오전 11시 11만원은 그 77,000원으로 매수해도 수익률이 무려 40%라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저는 자이언트 스텝을 상장 초기 3만원에 팔고 이후에 하락해서 내가 고점에 팔았다고 좋아했었는데요. 이랬던 제가 과연 맥스트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자, 이쯤 되면 어떤 이야기 하시려는지 야너주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주의사항입니다. 주식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입니다. 모든 투자에 있어서 투자 의사 결정은 투자자 본인이 내려야 하며 저 김파고는 매수 매도 추천을 하지 않고 특히 방송에서 언급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가격 하락에 대해서 제가 절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야너주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두가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궁금한 맥스트를 상장 후에 따라 사도 괜찮을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이야기는 정확한 수치,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판단했음을 밝혀둡니다. 맥스트를 상장 이후에도 높은 가격에 따라 사도 괜찮을지를 확인하려면 맥스트가 어떤 회사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고 회사의 기술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맥스트의 경우에는 증강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AR 플랫폼과 AR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회사의 2023년 예상 매출액을 살펴보면 그 중에 AR 솔루션이 174억, AR 플랫폼이 약 75억 원을 차지합니다. 결국 회사의 사업 영역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은 AR 솔루션 사업이며 이를 바탕으로 AR 플랫폼 사업이 점점 더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산업용 AR 솔루션과 공간 기반 AR 컨텐츠 플랫폼이 바로 회사가 주력하는 사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영역에 맥스트의 기술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회사의 투자 설명서의 핵심 투자 위험 요소 라 산업 경쟁 신화 위험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회사가 판단하기로는 AR 개발 플랫폼 시장은 수요자 대비 공급자가 적고 기술 장벽이 존재하는 반면에 산업용 AR 솔루션 시장의 경우에는 AR 개발 플랫폼에 비해서는 진입 장벽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2023년 매출 중에 170억을 차지하는 AR 솔루션 부분은 고객 요구에 따라서 맞춤 제작을 하는 솔루션 제공 사업 분야인데요. 이러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AR 개발 플랫폼 대비해서는 진입 장벽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인해서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밝혔으며 특히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제공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솔루션 사업의 특성상 국가별로 경쟁을 한다고 적어두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는 바로 PTC, 맥스트, 버넥트 등이 AR 솔루션 사업의 플레이어라고 보고 있는데요. 회사의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산업용 AR 솔루션 경쟁회사 현황은 바로 PTC 코리아, 맥스트, 버넥트, 사무이모션 등이며 버넥트와 사무이모션은 모두 비상장 회사입니다. 2021년 5월 27일 매일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국내 메타버스 관련 산업계와 협회 등이 중심이 돼서 생태계를 조성하며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것이 첫발을 내딛었는데 이 얼라이언스 참석식에 바로 맥스트와 버넥트 둘 다 참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R 플랫폼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컴퓨터 비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적고 기술 장벽이 존재하는 사업 영역인데요. 다만 AR 플랫폼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해서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AR 개발 플랫폼 제공 기업에는 무료 플랫폼을 제공하는 애플과 구글이 있고 유료 플랫폼을 제공하는 PTC, 위키튜드, 캐춤, 제이퍼, 맥스트 등이 있는데요. 먼저 무료 AR 플랫폼은 구글과 애플이라는 강력한 두 플랫폼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iOS 생태계를 조성해서 AR 시장의 리딩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료 플랫폼의 경우에는 먼저 PTC가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내릴 수 있는데요. PTC의 뷰포리아는 무려 500만 개발자가 사용하고 6만 개의 상용 앱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회사가 파악한 유료 AR 플랫폼은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이거나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많은데요. 넥스트는 투자 설명서 기준으로 2017년 플랫폼 3.0을 출시한 이후 글로벌 탑5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전 세계 만여 명의 개발자가 사용하고 6,000개의 상용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이 얼마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면, 먼저 나스닥에 상장된 PTC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조 4천억 원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데요. PE 밸류에이션으로는 약 72배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오스트리아의 스타트업인 위키투드의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인데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위키투드를 찾아보면 라스트 펀딩 라운드가 2019년 9월이며 받은 투자금이 약 5억 원임을 확인할 수 있어 아직은 시드머니 투자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야후 파이낸스에서 맥스트를 찾아보면 맥스트는 2017년 8월 시리즈 A를 투자받으면서 당시에 약 35억 원을 투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AR 플랫폼과 AR 솔루션 분야 중에서 AR 플랫폼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생태계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맥스트가 AR 개발 플랫폼으로서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도 이를 반영해서 AR 개발 플랫폼의 예상 매출액을 크게 증가시키지는 않고 있는데요. 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AR 솔루션의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AR 솔루션 분야에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이 AR 솔루션 시장에서 앞으로 더 확대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는 바로 정부의 정책이 큽니다. 7월 14일 날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에 따르면 이 한국판 뉴딜 2.0에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메타버스를 강조하는 정부의 방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맥스트는 IR 자료에서도 K 메타버스 리더라는 제목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라파와 함께하는 XR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맥스트가 콘소시엄의 플랫폼 개발 사업자로서 참여함을 밝혔었죠. 7월 14일 전자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2.0에는 바로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메타버스 전문 기업을 2019년 21개에서 2025년 150개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데이터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플랫폼에 내재한 데이터 저작 도구를 제3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면서 관광 유니버스 등과 함께 메타버스 컨텐츠 제작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최근 주식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은 것은 이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상장 이후에 따라 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먼저 맥스트가 상장일 날 정말 따상에 가서 39,000원에 주가가 이르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3,400억 원이라서 절대 작은 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맥스트가 자이언트 스텝이 보여주었던 2023년 예상순이익의 PER 70배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시가총액이 무려 5,700억 원이라는 회사가 되는데요. 다만 이는 미래 추정치인 2023년 순이익에 코스닥 평균 PER을 훌쩍 뛰어넘는 70배를 적용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70배의 근거조차 비즈니스 모델이 전혀 다른 메타버스 수혜주라는 공통점만 가진 자이언트 스텝의 멀티플에 가정한 주가임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자이언트 스텝이 보여준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의 폭발적인 관심과 7월 14일 날 발표된 정부 정책인 한국판 뉴딜 2.0에서 다시 재조명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맥스트가 상장일 날 따상 가격에 거래가 가능하다면 제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만큼은 투자를 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맥스트가 정말 2023년 순이익 기준으로 PER 70배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이러한 주식 상승 하락에 대해서 제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가 지수와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미래의 추정 순이익에 높은 멀티플을 부여하는 만큼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크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 투자는 본인이 감당한 손실 범위 내에서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맥스트 상장 이후에 따라 사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저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야노주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